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경입니다. 네, 그 고민에 대한 사연인데요. 첫 번째 사연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네 산책하면서 만나는 분 정도는 대화하지만 굳이 예전에 알았었던 사람들과는 관계를 유지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일종의 오래된 생각 중에 하나가 오래된 관계가 좋은 관계다. 쉽게 말하면 뭐 불알 친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다. 이런 약간의 환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잔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인간관계라는 게 저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관계는 끝내야 될 시점에서 끝내줘야 새로운 관계도 사실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더 필요하겠구나.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 2m 유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정없고 막 너무 매몰차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예의 같은 거거든요. 존중. 그러니까 내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게 그리고 상대편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지 않게 라는 그 안전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심리나 마음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한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좀 느슨한 관계라고 사실 풀어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예전에 왜 우리가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인데 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있어. 너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러면서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나가보면 대부분 별로야. 특히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해준 소개팅에 나가면 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나를 전혀 모르는 나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가 없는 분이 좋은 분 있는데 한번 나가보실래요 해서 만났던 분들 중에 또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친밀하고 이렇게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생의 다양성이나 우연성이 잘 안 들어온다는 게 이 사람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느슨한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약한 연결이라는 것도 사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계들을 뭐 전면적으로 다 단절한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을 조금씩 다른 부분에서부터 좀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어떤 정답이 있어서 사실 다 사과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게 좋은 방향이야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인생이라는 게 뭐 딱 정답이 있어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데 굳이 막 뭔가를 노력해서 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네 분이랑 뭐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SNS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부터 이렇게 천천히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불우한 자신의 출신과 배경들, 살아가는 동안 무한 반복되는 실패 및 좌절에도 N처럼 희망적이고 무한 긍정, 밝은 에너지를 갖추려면 N의 기질을 타고나야 할까요? 부단히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타고나야 됩니다. 정신과 선생님들이 방송에서는 노력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석에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잘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팩트는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낙천성이라는 건, N 같은 낙천성이라는 건 잘 될 거야. 실망해도 괜찮아. 이런 낙천성은 아무나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기질적으로 축복처럼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뭐 유전자의 어떤 선물 같은 거고, 그렇지만 낙천성이랑 다르거든요. 낙관성은 훈련하면서 연습으로도 키울 수가 있어요. 낙천성이랑 낙관성은 다르고, 우리가 평생 동안 좀 연마를 해야 되는 건 낙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많이 하고,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집스러운 기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내가 불행해지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결심이 필요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좀 스스로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짜증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한번 해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힘드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요가를 해보면 요가도 똑같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사나 이렇게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관절을 어떻게 쓰는지도 막 계속 연습해야 되고, 멍도 막 들어야 되고, 저 무릎에 멍 들었거든요. 이렇게 막 연습을 하다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이제 살면서 조금씩 해보시는 거, 그리고 뭐 이런 N 같은 캐릭터가 이렇게 뭔가 막 환경이 너무 좋아서 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커간 건 아니었고, 그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어른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고양이도 있었어요. 로킨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대사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책 표지에 좀 넣자고, 고양이는 나를 비웃지 않겠지, 고양이는 내 빨간 머리를 비웃지 않겠지?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약간 판단해주지 않는 존재가 약간 안전지대처럼 내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연습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요즘 고민은 소용돌이치는 감정입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어서 혼자 있거나, 특히 요즘 여름휴가가 다가오는데 딱히 같이 갈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도대체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하는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과 외로움이 물씬 다가옵니다. 그러고 나면 끊임없는 어둠으로 침전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강박까지 심해져서 사람 기분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곤두박질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해야 되니까 출근해서 꼭 참고 일은 하는데, 그래서인지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동안 요즘에 한 번이라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이 하루 행복해도 다음날 울적해지기 일쑤예요. 잠재우려고 책도 많이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없는 날에는 꾸준히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아서 괴롭네요. 작가님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그렇다면 작가님의 해소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 떠나는 여행이 이럴 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행 도움 되죠. 여행 도움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음껏 막 여행을 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나만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기분도 그렇고요, 자존감도 그렇고요, 계속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막 절간에서 이제 듣는 풍경 소리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말 진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분들일수록 인생에 좀 마디를 많이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디라고 하니까 너무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하루가 24시간인데 내 기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울할 때 나를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일종의 모드를 체인지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연마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굉장히 좀 좋아해야 되고 나를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을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자문자답. 내가 어떨 때 기분 나쁘다, 어떨 때 기분 좋다, 뭐 하면 기분이 좀 리프레시가 된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우울할 때 시르사사나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꾸로 물고 나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안무가가 있어요. 투아일라 터프라고.
그분이 41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거의 80이에요, 한국 나이로. 근데 그분이 하는 자세가 있어요. 약간 턴아웃된 상태에서 다리를 쫙 치켜 올리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저도 그걸 세웠어요. 나이 70에도 내가 시르사사나를 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겠어. 근데 그 나이 때 그 동작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시르사사나처럼 약간 어려운 동작을 하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분이 나쁘면 손을 씻는 거예요. 저는 손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 특히 글 안 써질 때 손을 씻는 습관이 있어서 소설 쓸 때는 손을 하루에 70번도 씻은 적이 있어요. 정말 손이 거의 너덜너덜해져서 핸드크림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손을 씻고 나면 뭔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약간 환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차를 마신다거나 뭐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창문을 갑자기 딱 열고 심호흡을 몇 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리추얼이라고 하거든요. 반복되는 행동,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할 때는 그 모드를 트는 거예요. 바뀌도록. 그래서 뭐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고 손을 닦는 것도 좋고, 좀 막 손님용 찻잔이라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찬장에만 모셔두시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늘 머그에 그냥 마시잖아요, 차 같은 것도. 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맨날 아끼면 똥 된다고 그 얘기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이 40이 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일 극진히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건 정말 1년에 한두 번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나요, 나. 나한테 잘해줘야 돼, 진짜. 나를 좀 돌봐야 돼요, 애틋하게. 제일 예쁜 잔을 마시세요, 커피. 차도 좋고. 손님용 찻잔이라는 말을 없애버리세요, 그냥. 나를 위한 거. 그리고 뭐 달을 봐도 좋고 바람 소리를 들어도 좋고. 저는 그 자기 전에 ASMR 많이 듣거든요. 빗소리랑 싱일보 소리랑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이런 거 틀어놓기도 하는데 이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런 생각에 계속 빠져서 그 우울하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시지 말고 바로 내가 그때를 대비해서 내 기본을 모두를 체인지할 수 있는 리추얼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삶의 마디마디가 생기고 매일 하는 행동들이 생기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리듬이 생겨요. 하루에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아름다운 노래에는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리듬 말고, 그건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값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차를 마시든 뭐 거꾸로 물고 나오는 서기를 하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명상을 하든, 그게 뭐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인생에 마디를 넣어서 내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처럼, 노래처럼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네.